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 카페에, 저희 영수 카페에 이제 부동산 유튜브 주제에 대해서 좀 올려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 주제를 이제 올려주시는데, 제가 뭐 시간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 주제에 대해서 바로바로 올려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꺼번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고요. 저희 카페에서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많은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 인터넷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승훈 소장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웹사이트가 있죠. 그래서 저희 유튜브 웹사이트가 있고요. 또 아래 보시면은 카페가 있습니다. 블로그 같은 거는 이 제일 위에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카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저희 카페에 들어오게 되고요.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 뭐 네이버 TV나 유튜브를 바로 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유튜브 주제 신청방이라고 있어요. 그럼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자, 주제를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 영상을 제가 담아서 이렇게 올려드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주제가 채택돼서 유튜브에 업로드한 것도 있고 그렇긴 한데 지금 일일이 제가 이거를 다 이렇게 찍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대략적으로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 번에 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요렇게 부동산 공부 중입니다라는 그 회원님께서 굉장히 많이 그 내용을 올려주시는데요.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이런 내용이에요. 자, 서울은 역세권이 많고 재개발 지역도 덜어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역세권과 재개발에 조금 멀어도 승산 있는 부동산 투자나 실거주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실제 친한 공인중개사분이 서울의 역세권 아닌 지역이 어딨냐? 다 역세권이지 하셨는데 역세권에서 조금만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집을 사도 된다. 그러니까 거리가 조금 있어도 사도 된다. 그런다고 망한다는 게 아니야 라고 하셨어요. 그분은 또 역세권 살 돈 없는데 어떡하냐? 걸어서 역까지 가야지. 문제는 어떻게 투자하는가? 소액 투자를 하는 게 문제야 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이분 지금 30대 같은데요. 30대들이 빌라 아파트를 사거나 전세 받아야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령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또 주차장법 강화를 많이 얘기하셨는데, 주차장법 강화 전 물건을 어떻게 찾고 투자해야 하는지, 뭐 이런 거를 얘기해 줬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제가 따로 영상을 찍고 하려 그러면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실 또, 이 질문 주신 다음에도 한참 지난 다음에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은 맞습니다. 그 친한 공인중개사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에 역세권 아닌 지역이 없어요. 서울은 무지하게 많은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뭐 도보 10분, 15분 거리에 다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역세권 개념이 좀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다 역세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말이죠. 역세권이 아닌 지역이 어디냐? 그러니까 역세권이 아닌 지역을 사도 돼. 요거가 망한다고 하는 그런다고 망하는 게 아니야. 예, 망하는 건 아니에요. 망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고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투자를 해서는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근데 역세권 중에서도 좋은 역세권이 있고 좋지 않은 역세권이 있어요. 제가 이 강의할 때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같은 얘기를 할 때 설명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대학교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대졸자냐 고졸자냐 중졸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학력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그 사람을 약간 좀 판단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대졸자가 거의 80%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대학 안 나온 사람 찾기 힘들 정도가 됐죠. 지금은. 그런데 대학 나왔다고 똑같은 대졸이라고 다 같은 취급하는 게 아니죠. 네가 서울대를 포함한 스카이를 나왔느냐, 지방대를 나왔느냐, 어디를 나왔느냐 이거에 따라서 갈려지는 거잖아요. 지하철도 마찬가지예요. 역세권 아닌 곳은 없지만 좋은 역세권과 그러니까 투자로서 좋은 역세권과 좋지 않은 역세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편적으로 말하는 좋은 역세권이라 함은 지하철을 타고 핵심 업무 지역에 빨리 갈 수 있는 라인이죠. 그 라인이 뭐냐면은 2호선이나 9호선이나 신분당선 같은 것들, 즉 강남이라든가 여의도나 우리 마곡지구 내지는 도심권 뭐 이런 것들 뭡니까 그 상암동 쪽 이렇게 업무 시설이 많은 쪽을 갈 수 있는 라인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역세권 아닌 지역이 없기 때문에 아무 데나 사도 돼가 아니고요. 더 역세권으로 가야 됩니다. 그 역세권 중에서도 아주 좋은 역세권. 그게 가는 게 이제 투자의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다만 난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못해요. 근데 실제로 비역세권과 역세권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어차피 소액 투자라서 이런 빌라 같은 거를 구입하실 때는 역세권이나 비역세권이나 투자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역세권이 더 작은 경우도 많아요. 왜냐?
매매가는 높아지지만 그에 맞게 수요자들, 그러니까 세입자들도 다 전세가를 높게 주고서라도 역세권을 희망해요. 그래서 실제 간극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간극은 갭은 역세권이 더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법 강화는 이게 뭐 법률적으로나 이제 기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조금 헷갈리실 것 같으니까 일반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주차장을 지으려면은 뭐 요 정도예요. 뭐 2.3에서 2.5 이런 식인데 요 정도였다가 좀 넓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주차장 예전에는 요만큼만 지어도 되는데 그다음에 이렇게 넓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만한 그 땅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한 대, 두 대, 세 대를 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넓어졌으니까 한 대, 두 대, 나머지는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 세 대가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세 대를 주차장을 넣을 수 있었던 거를 두 대밖에 못 넣는 겁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단순히 주차장이 적어졌기 때문에 불편해졌다 그 뜻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그 주차장법이라든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조금 틀리지만 보통 이제 그 전용 면적이라고 그러죠. 그 빌라의 세대수에 따라서 주차장을 몇 대까지 넣어라가 있어요. 근데 주차장을 세 대 넣으면은 예를 들면은 세 개의 주택을 지을 수 있었다면 두 대밖에 못 넣게 되면 그 세대수도 두 대밖에 못 넣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열몇 세대 지어갖고 수익 나는 게 한 세대 내지 한 세대 반, 많아야 두 세대인데 그 중에 주차장법 변화로 인해서 한두 세대가 사라져버리게 되면 이 사람은 이득이 안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자적 입장에서 굉장히 그 리스크가 커진 거고, 그렇다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수익을 더 크게 낸다는 게 아니라 기존처럼 수익을 내기 위해서라도 분양가는 높아지게 되겠죠. 왜? 한 세대만큼 보존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3억짜리로 그 분양가를 책정해서 11세대가 나왔으면 이 사람은 33억의 매출인데 갑자기 10세대밖에 안 됐어요. 근데 33억 정도는 돼야지만 수익이 나. 그러면은 3억 3천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분양가가 3억인데 이 사람은 수익을 높인 게 아니라 보존만 하기 위해서라도 분양가가 3억 3천으로 올라가 버리니 꼴이가 되겠죠. 그래서 주차장법이 강화되게 되면은 기존의 모든 빌라의 가격이 다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구입을 하시게 되게 되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주차장법 강화 전 물건 어떻게 찾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차장법이 강화되면은 그 이후의 것들은 다 그게 적용되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기존에 허가를 받은 것들은 소급 조정 안 되기 때문에 주차장법이 강화 안 된 물건, 그러니까 현재까지 물건까지는 괜찮아요. 이런 것들을 투자 미리 해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록을 다시 볼게요. 자, 방금 이거 설명드렸고, 두 번째는 부동산 호재를 예측할 수 있는 경제 지표가 뭔지 알고 싶으시대요. 자, 그 부동산 호재나 전망에 대한 경제 지표 사실 특별한 거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에 대한 호재 같은 것들은 이제 어디 같습니까? 관공서 같은 데서 관에서 가장 먼저 발표를 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서울에 관련된 호재다. 그럼 당연히 서울시청 가는 거고요. 예, 부산에 관련된 호재다면 부산시청을 가야 되는 거고, 각 지자체, 그 다음에 구별로 뭐 강남구청 내지는 뭐 강동구청, 뭐 영등포구청 이런 데 들어가시는 게 좋겠고, 또 하나 이제 어떤 그 전국적인 어떤 그런 호재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뭐 도로방이라든가 이런 것들, 국토교통부라든가 기재부라든가 그 기획재정부라든가 내지는 뭐 금융감독원이라든가 국세청 같은 것들, 세금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관공서들을 들어가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이트로는 통계청 뭐 국가 포털 통계 사이트, 거기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보기도 힘들 만큼, 예, 그런 것들이죠. 예,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부동산 호재나 아니면은 전망에 대한 예측하는데요. 사실은 저처럼 필드에서 찌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경제 지표를 이렇게 일일이 살펴보긴 힘들어요. 예, 그거는 어렵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경제 지표를 보고 하고 하는 분들은 그야말로 연구원분들, 내지는 은행이라든가, 어떤 뭐 증권사, 부동산 관련 애널리스트 분들, 예, 그리고 대학교 교수님들, 뭐 이런 분들이 하는 거지, 저희는 뭐 현장을 실무를 뛰면서 이것까지 하고 그렇게 시간이 안 됩니다. 예, 모든 사람의 시간의 제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저희는 이런 분들이 뭐 만들어낸 논문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통계 자료 같은 것을 접목시켜서 이걸 간단하게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것들을 예측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하나 조사하진 못하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뭐 또 왕도가 없습니다. 꾸준하게 보면서 이제 조금씩 키워나가는, 안목을 키워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통계청 사이트나 국토부라든가 서울시청 정도만 꾸준하게 보시게 되면, 네, 나름대로는 뭐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은 저희가 유튜브로 얼마 전에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면 됩니다. 저희 이승우 소장 유튜브에서 치시면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저는 폭락론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해도 부족한 서울주택 공급량이라 써주셨는데, 요거는 제가 기존에 그 영상을 찍은 것들이 꽤 많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재개발, 재건축만으로도 부족하기만 한 서울주택 공급량. 예. 자, 이 주제를 정확히 말씀을 드렸었죠. 예를 들면, 다가구 주택 같은 거는, 등기상으로는 한 세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은 한 10세대, 15세대 되잖아요. 그럼 15세대가 쫓겨나지만, 다가구 주택 소유자 한 사람한테만 아파트를 공급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 거주하는 사람이 재개발이 됐다고 하더라도 세대수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다른 영상 찾아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어쨌든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부시고, 그러니까 택지개발이나 신도시처럼 완전 나대지 형태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을 내보내고 다시 이렇게 받아들인 형식이라서 늘어난 효과가 미미하다. 그걸로는 서울의 주택 공급량 부족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은 여전히 공급량이 부족합니다. 요즘도 댓글 보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엄청나게 많이 공급량이 늘어나는데 이런 말 하시는데요. 서울은 절대적인 주택 공급량이 부족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 됐나요? 예, 고속 신도시는 저거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는 제가 그 지역을 최근에 정보들을 좀 보고 나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 매출 관련이라든가 이제 경매 이런 쪽은 제가 할 수는 있지만 워낙에 많습니다. 요 관련된 내용들은 굳이 제가 안 하셔도 다른 영상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신안산선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교통 GTX ABC 노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노선별로 정리해서 한번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제가 시간 되면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튜브 주제 신청방 저희 이종훈 소장이 쳐서 저희 카페에 들어오신 다음에 유튜브 주제 신청방에 주제를 올려주시면 제가 요렇게라도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휴일이신데 남은 시간 재밌게 잘 보내시고요. 아니군요. 이 영상은 아마 내일 올라가겠네요. 오늘 6월 6일이라서. 그리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